오늘부터 1일이니까 매일 3번씩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해요. 70대 남자 만석이 알약을 한 주먹 털어넣으며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뭔 소리예요? 그리고 거기가 왜 해바라기 모양이죠? 당황한 옥분이 물었지만 만석은 이미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볼 동호회 뒤풀이에서 만난 신입 회원. 그의 몸에 새겨진 기괴한 용 문신과 더욱 충격적인 그곳이 해바라기 모양. 그리고 검은 양복의 사나이들이 나타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친 한마디. 형님! 인사 올립니다. 70세 옥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오늘 하루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게이트볼 대회 우승 뒤풀이가 한창인 밤 10시 동네 회관안은 회원들의 환호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옥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신입 회원 만석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만석의 뜨거운 눈빛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옥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옥분 씨예요.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분에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셔서. 옥분이 손사래를 치며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옥분을 만석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만석의 굵직한 목소리가 옥분의 귓가에 닿자 옥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타고. 이런 밤에 혼자 어떻게 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허리를 살짝 감싸며 회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자 옥분의 취기가 더욱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시내 외곽으로 가주세요. 만석이 대답하자 옥분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제 집은 오늘은 특별한 밤이잖아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택시가 한적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옥분은 어리둥절했지만 만석의 단호한 표정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저를 믿으세요. 모텔 방문이 닫히자 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만석이 셔츠를 벗어던지는 순간 옥분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나! 만석의 등과 가슴을 뒤덮은 푸르스름한 용 문신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셨나요? 젊은 시절 철없을 때 한 거예요. 만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만석이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리는 순간 옥분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저게 뭐예요? 만석의 성기에 박힌 기괴한 해바라기 모양의 커다란 실리콘 돌기를 본 옥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남자의 진짜 자존심이에요. 만석이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시면 안 돼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만석이 옥분의 어깨를 잡고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만석의 굵은 팔이 옥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 힘든 괴력으로 만석이 옥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옥분을 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욱신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킨 옥분이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격렬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만석의 기이한 신체와 그것이 주는 묘한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를 들으며 만석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만석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밤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1일이니까 매일 3번씩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해요. 네? 뭔 소리예요? 옥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농담이죠? 진심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게 정상이에요. 만석이 침대맡 서랍에서 알약들을 한 주먹 꺼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벌써요? 아침 식사도 안 했는데. 옥분이 손사래를 쳤지만 만석은 이미 옥분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다시 시작된 관계에서 옥분은 만석의 해바라기 돌기가 주는 묵직한 무게감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모텔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석은 어깨를 쫙 펴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반면 옥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엉거주춤하게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옥분은 창밖만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남자는 힘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옥분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옥분 씨, 저예요. 만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옥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면 만석이 약통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건강 체크 시간이에요.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러지? 만석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은 불법으로 구입한 비아그라와 진통제를 씹어 삼켰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만석이 이를 악물며 옥분을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옥분은 만석이 약기운에 취해 거칠게 몰아붙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만석의 성기 주변이 점점 붉게 부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석 씨, 병원에. 괜찮아요. 남자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죠. 어느 날 오후 게이트 볼장에 나타난 옥분이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벤치에 앉아 졸기만 했습니다. 옥분 언니, 어디 아프세요? 동호회 회원 영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만 창백한 얼굴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랑 사귀더니 기가 쭉쭉 빠지네.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옥분이 조심스럽게 만석에게 권유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몸이 이상해 보여요. 만석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의 훈장에 흠집을 낼 순 없어요. 만석은 통증을 숨기기 위해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하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옥분은 만석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이트볼 경기 도중에도 만석이 옥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만석이 옥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옥분은 그런 만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총무 기순이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 언니, 만석 씨 과거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순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젊었을 때 깡패였다는 얘기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부는 만석의 문신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떠올렸습니다.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만석을 피하기 위해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옥분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 저 만석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옥부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석은 화를 내는 대신 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죠?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늙어가는 게 무서워서 당신한테 집착했어요. 만석의 약한 모습에 옥분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아요. 이해해요. 옥분이 만석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안도감과 동시에 또다시 습관적으로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옥부는 만석이 끊어낼 수 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게이트볼 경기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공을 치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서너 대의 고급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원들이 놀라서 경기를 멈추고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야? 영순이 스틱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사내들은 일제히 벤치에 앉아있던 만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형님, 인사 올립니다. 모든 사내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회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도망가자. 기순이 옥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만석이 부하들에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야,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키 큰 사내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박 실장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박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 만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직 원로들이 큰형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실장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라이벌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형님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게이트볼이나 치는 늙은이야. 만석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옥분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만석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조직? 형님? 옥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박 실장을 밀쳐냈습니다. 당장 꺼져.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 형님, 하지만 말 안 들려? 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실장이 명함을 꺼내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형님. 박 실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들이 형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떠난 후 경기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지만 만석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 진짜 깡패였구나. 우리가 깡패랑 게이트볼을 쳤다고? 만석이 옥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옥분 씨, 제가 설명할게요. 옥분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요. 제발 들어주세요. 과거 일이에요. 만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돌아서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옥분 씨, 만석의 절규가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만석이 자괴감에 빠져 게이트볼 스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젠장할.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문신과 해바라기 수술이 조폭 생활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남자였구나. 옥분이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위험한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이성과 끌리는 감정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석이 나타나지 않은 게이트 볼장은 썰렁했습니다. 옥분은 장을 보기 위해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생 양아치 무리가 할머니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를 엎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릿세 안 내면 장사 못해. 리더격인 양아치가 고함을 쳤습니다.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채소를 주우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상인들이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짚고 양아치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석의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늙은이 끼어들지 마. 양아치 하나가 만석을 밀쳤습니다. 만석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꺼져. 만석이 차분하게 경고했습니다. 양아치들이 비웃으며 만석을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가 깡패 흉내 내네.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리더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만석이 지팡이로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 리더가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양아치가 발로 차려 하자 만석이 지팡이로 무릎 뒤를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만석의 제압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관절 급소를 노려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박 실장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쓰러진 양아치들을 끌고 가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만석이 넘어진 할머니를 정중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흙 묻은 할머니의 옷을 털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상인들과 옥분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대단해. 영웅이야. 옥분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만석이 급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으아! 만석이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해바라기 시술 부위에 염증이 터져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만석을 뒤따라온 옥분이 골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강인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병든 육체를 목격했습니다. 만석 씨, 옥분이 달려가 만석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만석이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만석을 부축해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집 안에서 만석이 진정했습니다.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먹이 아니라 당신 손만 잡고 살고 싶어요. 만석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운 조폭이 아니라 아픈 노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병원부터 가요. 약속해줘요. 당신이 함께 가준다면.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 영웅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동호회원들도 만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만석의 치료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한 달간 만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옥분의 설득으로 만석은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과거에 숨겨둔 돈들 다 정리해.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더러운 돈으로는 당신과 밥 한 끼도 떳떳하게 먹을 수 없어. 만석이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법 비자금과 차명 계좌를 모두 정리해 익명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만석을 위해 옥분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만석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과도한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옥분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계란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석이 서툰 손놀림으로 계란을 휘저었습니다. 꽃시장을 구경하는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이 꽃이 뭐예요? 장미예요. 예쁘죠?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만석을 위해 직접 뜨개질한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회색 털실로 정성껏 만든 스웨터였습니다. 제가 받아도 돼요? 만석이 감격해했습니다. 만석은 그 옷을 입고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우리 옥분이가 직접 떠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예선전에서 만석과 옥분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왼쪽으로 3cm만 더. 옥분이 코치했습니다. 알겠어요. 만석이 신중하게 공을 쳤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끌고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몸에서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고열과 오한이 반복됐습니다. 좀 춥네요. 만석이 이불을 더 덮었습니다. 폐혈증 전조 증상이었지만 만석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기 위해 작은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만석이 박 실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가 좋아할까요? 만석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트 당일 만석은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어지러워. 만석이 벽에 기대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옥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옥분을 기다리던 만석이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옥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혼자서 연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만석이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옥분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이미 구급대원들에게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 옥분이 사색이 되어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만석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연인. 아니, 친구 사이예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폐혈증 쇼크와 급성 신부전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기 시술 부위의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어요. 옥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장 괴사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떡하죠? 옥분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만석의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우 검사님, 형님이 위험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1시간 후 최강우 검사가 흐트러짐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응급실에 들어섰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의 위험에 압도됐습니다. 강우가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차트를 훑어봤습니다.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우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만 끼친 인생인데 굳이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옥분이 충격을 받아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아니에요? 옥분이 매달렸습니다. 강우가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강우가 수술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당신도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미 빈털터리니 헛수고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강우의 모욕적인 언사에 옥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무의미한 처치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강우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 실장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검사님, 제발 형님을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강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박 실장이 급하게 챙겨온 만석의 짐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형님이 감옥에서 쓰신 일기장이에요. 옥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강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감옥 독방에서 10년 넘게 쓴 일기장이야. 옥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냥 간다면 잡지 않겠어. 노트를 강우의 가슴에 떠밀듯 안겼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강우가 귀찮다는 듯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사랑하는 내 아들 강우에게라는 투박한 글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조폭 아버지를 둔 아들이 겪을 수모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강한 척 허세를 부렸던 만석의 비틀린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우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깡패 아들이라고 놀렸다. 내가 무서워 보여야 강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해바라기 시술도 강해 보이려고 한 바보 같은 짓이었다. 강우가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몸에 박힌 해바라기보다 판사가 된 내 사진을 볼 때 가슴이 더 벅차오른다. 이 구절을 읽으며 강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옥분을 만난 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사람이 된 것 같다. 강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 눈물 자국과 함께 번져 있는 글씨였습니다. 강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20년 넘게 쌓인 원망과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옥분이 강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군요. 강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우야, 내 아버지는 서툴렀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옥분이 강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른 강우가 붉어진 눈으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강우가 고개 숙여 부탁하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긴급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옥분, 강우, 박 실장이 묵묵히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아주세요. 강우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옥분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시간 넘는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염증의 원인이었던 보형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3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강우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만석이 흐릿한 시야 속에 서 있는 강우를 봤습니다. 헛것을 본 줄 알고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강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강우가 20년 만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만석이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강우야. 정말 너냐? 네, 아빠. 저예요. 몇 달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만석이 퇴원했습니다. 옥분과 함께 게이트 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원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만석 씨, 돌아오셨네요. 영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석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징과도 같던 거대한 해바라기는 사라졌지만 그의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진짜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겠어요.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이트볼 지역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만석은 옥분의 코치를 받으며 신중하게 스틱을 준비했습니다. 각도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옥분이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알겠어요. 만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틱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멋진 궤적을 그리며 골대를 통과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만석과 옥분을 향해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와 며느리, 손주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축하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손주가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만석이 우승 소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가짜 힘에 의존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진짜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뒤풀이 대신 만석과 옥분, 그리고 강훈의 가족은 게이트 볼장 근처에 핀 해바라기 꽃밭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활짝 핀 노란 해바라기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만석이 손주를 무등 태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무서운 조폭 보스가 아닌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모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높이 높이. 손주가 깔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강우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분이 만석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제 밤에 3번은 못해도 괜찮아? 만석이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손만 잡아도 천국이에요. 노을이 지는 해바라기 밭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모두 김치. 강우의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핀 노란 해바라기 꽃이 석양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만석과 옥분의 맞잡은 주름진 두 손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짜 해바라기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은 만석과 옥분, 그리고
화해한 부자의 이야기가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됐습니다. 만석과 옥분의 이야기가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0대에 시작된 뜨거운 사랑이 위험한 과거와 마주하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가짜 힘에 의존했던 만석이 옥분의 사랑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20년 넘게 등 돌렸던 부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화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해바라기 밭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처럼 진정한 행복은 허세와 가식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자극적인 소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